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채널 한국경영컨설팅 김종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노무서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표님들께서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도 작성을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작성 및 교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인 이상 모든 기업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최근에도 보면 의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근무 장소와 직무를 적게 되어 있는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넓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좁게 해두면 업무 지시를 할 때 이런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을 착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든지 종료일을 공란으로 해서 비워두셔야 하는데 정규직인데도 매년 급여 계약을 한다는 생각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둔 경우, 즉 2023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이렇게 해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기간과 급여계약기간을 혼동하신 결과입니다. 급여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계약기간은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규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두시면 계약직으로 판단해서 고용지원금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법적 다툼의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도 문제가 없으나 단순 노무직은 100%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습기간 이후에 채용 거절의 문제인데 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에 업무 숙달에 필요해서 정한 기간이므로 일단 정규직의 전환은 상당히 까다로운 정도의 해고 사유가 아니면 채용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업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정도로는 채용 거부 사유가 안 됩니다. 3개월 근무 후에 채용 거절이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면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인턴 즉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부분은 업무 사정에 따라서 변경,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시고 근로자 서명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은 근로자와 약속된 시간이므로 고정 연장 근무는 적어두시되 일단 기재된 시간은 회사 사정으로 일이 없어서 근무시키지 않는 경우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최소한의 근무 시간을 적어두시고 추가로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 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급제, 월급제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월급제는 2월이나 3월이나 월급이 같을 것이고 시급제는 2월, 3월의 근무 일수가 다르므로 월급여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연차 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은 시급제, 월급제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끔 포괄임금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가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가 대표님 입장에서 실질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근로감독 시에 오해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임금 항목은 기본급을 적으시면 되고요. 주휴수당과 기본급은 구분할 필요 없이 합해서 같이 적으시는 게 관리하기에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식대나 차량 유지비, 직무수당 등 실제 사용하는 수당의 종류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수당이 요즘은 통상임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수당 종류를 많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식대나 차량 유지비는 각 20만원씩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면 구분을 하시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은 계산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기본급과 연장근무 수당이 안 맞는 기업이 많고요. 그리고 연장근무 수당을
통상 시급의 1.5배가 아니라 기본급의 1.5배로 해둔 기업도 많습니다. 연장 근무 수당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주휴일, 공휴일, 육업휴일, 연차휴가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에 보면 이 부분은 그냥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근로감독관의 노무감사에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하면서 상세히 기재하라고 시정사항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감사 지적되지 않게 자세히 적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에는 상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으로 해서 서명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아니고 작성 및 교부 의무이므로 반드시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회사에 보관하고 한 부는 근로자에게 전해주셔야 합니다. 교부를 해주셨는데 기억을 못해서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다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기업은 영업비밀보호서약서도 함께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시에는 한 명당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업규칙 미신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은 벌금인데 벌금은 형법에 의한 형벌이고 취업규칙 위반은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행정법에 의한 행정벌 처분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의 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신 기업이 있으시면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듭니다. 똑똑한 대표님이 아니라 따뜻한 대표님이 훌륭한 기업을 만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